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포트폴리오와 파란색 포트폴리오의 2004년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결과인데요. 여러분이라면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서 어떤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SPY, 스파이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의 핵심 장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해외 주식유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S&P 500 스파이에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S&P 500의 장기 수익률은 CAGR, 즉 연평균 복리 수익률로 8에서 10%로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S&P 500에 장기 투자하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도 여러 번 추천한 투자 방식입니다. 그는 2013년에 밝힌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서한에서요, 유서에 내가 죽은 뒤 아내에게 남겨진 돈은 국채 매입의 10%를 투자하고 나머지 90%는 전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썼다고 밝히기도 했죠. 또한 2021년 버크셔 주주총회에서도요, 다시 한번 같은 의견을 밝히면서요,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S&P 500 인덱스 펀드의 90%를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S&P 500에 투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바로 스파이와 같은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사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게 S&P 500에 투자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스파이는 스테이 스트릿이라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ETF 이름입니다. 전체 이름은 SPDR S&P 500 ETF인데요. 이 SPDR S&P 500 ETF의 티커가 스파이죠.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복제하는 ETF라서요. 쉽게 말해 S&P 500 지수가 1% 상승하면 스파이도 1% 상승하고, S&P 지수가 1% 하락하면 스파이도 1% 하락하도록 운영하는 ETF가 바로 스파이입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는 스파이 한 가지가 아니지만요, 스파이가 가장 유명하죠. S&P 500을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 3개는요, 먼저 스테이 스트릿이 운영하는 스파이, 그 다음으로 블랙락이 운영하는 IVV, 세 번째로 뱅가드가 운영하는 VOO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운용자산이 각각 500조, 400조, 350조 원으로 매우 큰 ETF고요. 운용 보수가 스파이가 0.09%인 반면에 IVV와 VOO가 운용 보수가 0.03%인 관계로 셋 중에서 굳이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IVV나 VOO를 고르는 것이 스파이보다는 운용 보수 측면에서 유리하죠. 스테이 스트릿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운영 보수가 0.03%인 SPLG도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스파이가 가장 먼저 S&P 500을 추종하는 ETF로 나왔다는 상징성 때문에 운용 자산도 크고 매우 대표적인 ETF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S&P 500에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오늘의 주제는 과연 왜 나온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도입부에 설명드린 본 그래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그래프가 우상향하지만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수익이 더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9060이라고 적혀있는 빨간색 포트폴리오는 무엇이길래 스파이보다 스파이와 비슷한 모습을 그리면서도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이는 걸까요? 자, 보시는 표는 200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9년의 성과를 스파이에 90% 투자하고 채권 옵션에 나머지 10%를 투자해서 60%의 채권 수익률을 복제한 9060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래프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바로 주식의 60%, 채권의 40% 투자하는 6040 포트폴리오를 2004년 1월에 만불 투자하고 매년 연말에 리밸런싱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수익률이 나오는지 그 결과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요, 스파이는 만불을 2004년에 투자했다면 2022년 12월에 49,660불로 연평균 복리 수익률 8.8%를 기록했고, 최고점 대비 포트폴리오가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는 맥스 드로우다운, 즉 MDD가 50%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줄에 NTXX라고 써있는 9060 포트폴리오는 만불을 투자했을 때 최종 밸런스가 52,000불, 연평균 수익률은 9.12%, MDD는 44%였고요. 6040 포트폴리오는 파이널 밸런스가 35,000불,
CAGR은 6.8%, MDD는 30%를 기록했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MDD란 최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의 하락률인데요. 연평균 수익률, 즉 CAGR이 높으면서 MDD가 낮았다면 당연히 더 좋은 포트폴리오란 것을 뜻하죠. 따라서 스파이와 NTXX라고 써있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9060 포트폴리오가 CAGR, 즉 수익률은 높으면서 MDD는 더 낮은, 더 좋은 포트폴리오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NTXX는 위즈덤트리라는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ETF인데요. 이 NTXX가 사용하는 전략은 바로 전통적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인 주식의 60%, 채권의 40%를 투자하는 6040 포트폴리오를 150%만큼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도록 설계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에는 90%를 투자하고 나머지 채권에 60%를 투자하는데요. 두 개를 합쳐서 100%가 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채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 선물에 투자를 해서 채권에 60%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설계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요.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채권도 미국 채권에 투자하죠. 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요. 결국 빨간색 9060 포트폴리오가 2004년에 투자했을 경우 2022년에 가장 높은 파이널 밸런스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SPY, 스파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040 포트폴리오가 기록했습니다. 자, 연평균 수익률과 함께 꼭 봐야 하는 것이 바로 하락할 때의 하락률, 즉 드로우다운인데요. 하락률을 살펴보면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보시는 표의 왼쪽 부분에 파란색 네모친 부분인데요. 이때는 스파이가 가장 크게 하락했고 회복하는데도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즉 NTXX와 6040은 채권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주식의 하락을 채권이 막아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특이한 점은 2022년에 하락할 때는 스파이보다 9060 포트폴리오가 더 가파른 하락을 보였죠. 자, 이때는 왜 그랬냐? 바로 2022년은 미국 주식시장의 150년 역사에 딱 3번만 존재했던 주식과 채권이 모두 하락했던 매우 이례적인 해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이 모두 크게 하락했던 적은 1969년이 마지막으로 약 5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2022년에 발생했고, 그 결과 스파이보다 주식과 채권의 노출도가 더 많은 NTXX가 더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처음처럼 저에게 만약에 스파이에 장기 투자해라 라고 누가 조언한다면 저는 스파이보다는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더 높은 수익률과 더 낮은 MDD를 기록했던 NTXX, 즉 9060 포트폴리오에 투자안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NTXX에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러한 의문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NTXX의 변동성이 MDD가 44%로 높았는데요. MDD는 더 낮으면서 더 높은 수익률이 달성될 수 있을까요? 이는 다음 편에 제가 레이 달리오의 올 시즌 포트폴리오에 레버리지를 더한 RPAR과 함께 다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NTXX는 미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만약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아진다면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AOR이나 AOA ETF가 더 좋지는 않을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또한 만약에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5년 동안 언더워터 기간이 발생한다면 NTXX보다 더 빠르게 하락을 회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즉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스완 ETF와는 어떤 점이 다를지, 이러한 점들은 오늘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영상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이 ETF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ETF 중에서는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투자한 ETF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스파이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9060 포트폴리오, 즉 NTXX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일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이 직접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에 과거 백데이터를 테스트 해보시면서 내가 선택한 투자안이 최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2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